남한산성은 이제 그 절이 9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10개라고도 이제 나오는 기록이 나오는데 원래는 2개가 있었어요. 예전에 남한산성을 쌓기 전에 절이 2개가 있었어요. 어딘가 하면은 망월사하고 옥정사입니다. 그 2개가 산세로 보면은 제일 남향에 좋은 터예요. 그 2개가 고려시대부터 있던 사찰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한산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반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이 성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선조 임금이 남한산성 쌓지 않은 것을 굉장히 후회했어요. 저 의지에 가가지고 7년 동안 피난을 당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이제 도망간 임금으로 선조를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임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강행을 해서 남한산을 쌓아야 되는데 그 못 쌓은 걸 굉장히 후회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면 남한산을 쌓겠다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하고 다시 이제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쌓으려고 하니까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요. 유생들이 우리는 글을 언제 읽으라는 겁니까 하고 매일 상소를 올려요. 또 농민들도 우리 농사 언제 지으라는 겁니까 맨날 그 상소를 올리고요. 임진왜란 끝나고 거의 한 20년 동안은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조선의 그 백성들이 거지꼴이었어요. 사실은요.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래서 선조도 이걸 쌓긴 쌓아야 되겠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고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음만 먹었지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었던 광해가 성을 쌓으려고 이제 남한성을 빨리 쌓아야 돼요. 북방계가 일어나니까 쌓아야 되는데 이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또 반대들이 심해요. 그래서 광해는 외교적으로 이걸 풀러가기 위해서 양다리 외교를 탔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 전통적인 이제 우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청나라가 북방계가 나라를 형성하니까 양다리 외교를 타가지고 잘 외교적으로 잘했어요. 외교적으로 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오랑캐하고 가까이 와지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탄핵의 사유가 돼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조가 16대 임금이 올랐으니까 인조 임금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죽어도 명나라 쪽으로 다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조 임금은 서둘러서 이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또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인조 임금이 생각해낸 것이 나는 선비 너희들하고 성을 쌓지 않는다. 나는 농민들하고 성을 쌓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다 물리치고 조선에 있는 중들을 싹 모아가지고 나는 성을 쌓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승려들을 전부 남한산성으로 다 집결시켰어요. 인조는 1623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뭐를 선포했냐면 승려들의 이동권을 제한했어요. 승려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승도청에 남한산성에 승도청을 만들 여기가 바로 승도청 본영사찰이에요. 여기에 있는 스님한테 도장을 받아야지만 이동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동권을 주는데 그냥 이동권을 주는 게 아니죠. 성을 쌓아야 돼요. 그 성을 쌓는 노역을 해야지만 이동권을 줬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 절을 7개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각 도별로 하나씩 배치를 해서 각 도별로 1km의 구역을 맡고 그 성을 쌓는 일을 그 물적, 인적 자원을 도별로 지원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성 8km를 2년 반 만에 1km씩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공구가 8개의 공구가 있어요. 내성 8km예요. 8km에 그 공구가 8개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했던 절이 바로 개원사라고 하는 이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승군 본영사찰이고 여기는 성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떨어지는데 다른 절은 바로 성곽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서 1km씩 그 구역을 정해서 승병들에 의해서 남한산성이 쌓여졌고 관리 운영 270년 동안 남한산성 승도청에서 이걸 했어요. 그때 무슨 노임을 준 것도 아니고요. 이 돌을 지어 나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뭐 승려들이 먹는 것도 신통치 않고요. 맨날 이런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승려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촛불이 몇 개도 들어야죠. 노임 안 줬으니까 임금 착취했으니까 인권 유린했으니까 하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승려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국가에 충효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내 인생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 이상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큰 국가적인 큰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 생애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 생애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이상 더 큰 영광이 없다 생각하고 영광으로 이 돌을 쌓아서 옮겨서 성을 쌓았던 거예요. 그것이 호국의 정신이에요. 호국이라는 말이 정부나 어느 집단을 위한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철학이 호국의 정신인데, 이 호국의 정신이 잘 살아있는 그런 장소가 남한산성이다. 그래서 9개의 절을 이렇게 성을 따라 돌다 보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야말로 조선의 호국 정신의 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벼감각성이라고 하는 분이 팔도 도총섭이 되어 가지고 이 성을 쌓는 것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 종각이 있는 저 건너편에 벼감각성 그 영당이 하나 조그만하게 이렇게 최근에 들어섰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저 장경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호국 의승 그 기념관을 이제 만들려고 경기도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그 호국 정신의 산실이고 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을 쌓았다. 그 본영의 사찰이 개원사다 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개원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한번 뺑 돌아가면서 사찰의 명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그리고 그 사찰이 그 명칭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도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찰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군막 사찰이에요. 군사용 막사를 겸비한 사찰이다. 그래서 군막 사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원사가 있잖아요. 바로 요 넘어가면은 이제 그 남단사가 있어요. 남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배달결의라는 거예요. 그 배달결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청나라하고의 철저한 차별화 정책이에요. 청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단사가 있어요. 그 옆에 가면은 이제 이 동문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한흥사가 있어요. 한흥사는 우리 흥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저 청나라한테 짓밟히는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흥하는 민족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흥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흥사예요. 그러니까 남단사, 한흥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을 지나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장경사가 있어요. 장경사인데 이 중요한 게 장경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군사적인 그런 모든 시설과 모든 그 병력을 총집결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 그 문무를 겸비한 남한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만을 절대로 강조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장경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문과 무가 겸비되는 남한산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경사예요. 장경사고, 그 다음에 망월사는 이제 그 원래 있던 절이었고요. 근데 옥종사도 원래 있던 절이었어요. 그 망월사는 거기서 보면 이제 아주 달이 휘황청 떠오르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망월사고, 옥종사는 거기가 뭐 샘이 옥구슬 같이 맑은 물이 흘러서 옥종사인데 그건 고려시대 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서 이제 만나는 절 이름이 그 국청사예요. 국청사. 그 강원도 힘이 제일 좋고, 우리가 그 당시에 무력 화기는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포수들은 대단한 포수들이에요. 우리나라 이 포수 실력이 중국도 알아주는 포수예요. 그 강원도 포수들을 전부 다 승려들하고 국청사에다 배치했어요. 강원도절에 거기는요. 거기서 주력군이 청나라가 쳐들어온 주력 부대가 골로 올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저지할 수 있도록 국청사를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돌아오면은 천주사가 나오죠. 천주사. 천주라는 말도 천주교라는 말 요즘에 하죠. 그렇죠? 그 천주예요. 근데 그 천주라는 게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주는 우리는 배달결의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다. 그래서 그 천주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절 이름들이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한봉 쪽으로 나중에 약점이 있어서 더 성을 보완했어요. 저쪽 한봉 쪽을 더 성을 보완하게 되니까 그쪽에도 절이 하나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독림사라는 절이 있게 됩니다. 독림사라는 절이 있고, 한봉 밑에 와서 또 하나가 영은사라고 하는 절을 또 만들어서 토탈 10개가 이제 되어 갑니다. 그런
여기가 바로 그런 호국 정신의 산실이다. 나라 사랑의 아주 정신이다. 내년이면은 3.1운동 100주년이에요. 그렇죠? 상해 임정부도 100주년이에요. 정부도 여러 분야가 이제 다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요. 더욱이 남한산성에서 이런 호국 정신의 그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 조선 왕조 시대에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제일 탄압한 사람이 인조임금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조임금이 제일 탄압했어요. 그 탄압한 이유는 그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탄압을 하면서 한쪽에 억압을 하면서 그들의 힘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인조의 고도의 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억압을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끼리 단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합된 그 힘을 남한산성 성을 쌓는 데다가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벽암각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 앞장을 서서 그 승려들의 불만과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 가면서 그 지휘를 아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남한산성을 2년 반 만에 이 성을 완성을 하고 다시 이분은 이제 구례 하엄사가 자기 본절이에요. 구례 하엄사를 중창하고 했는데 딱 성을 쌓았는데 10년 만에 이제 병자호란이 났어요. 1626년에 이 성을 완성했는데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10년 만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벽암각성은 항마군, 이 항마라는 말이 이제 마군이를 항복시켰다. 마군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악한 사람들, 그걸 마군이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그런 말 많이 써요. 저 마군이 같은 놈 이런 말 많이 써요. 마군이란 말 많이 쓰는데 그게 요즘에는 어디 김 박사가 그런 말 잘 안 쓰지 사람들은. 저 마군이 같은 놈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악한 사람들을 항복시키는 항마군이라는 그 항마군을 만들어서 기체를 들었어요. 그래서 수녀들이 다 항마군의 깃발 속에 모여와라. 그래가지고 그 깃발을 들고 북진해 와요. 와가지고 판교까지 왔는데 광교산을 돌파하고 판교까지 왔는데 이미 인조임금이 항복하고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만 낙심을 하고 다시 이제 글로 구례로 내려갔습니다. 항마군. 그 광교산에서는 약간의 전투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무사히 넘어와서 와보니까 판교에 왔는데 이미 성이 떨어졌어요. 성이 다 이렇게 지금 졌어요. 그래서 낙성이에요. 원래 떨어질 낙자의 성이에요. 낙성인데 간만에 보니 거기가 이제 낙성인데 성이 남한산성이 떨어진 곳이에요. 진 곳이에요. 근데 별로 의미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낙생이로 바꿨죠. 명칭을. 낙생으로 바뀌어놨어요. 지금은요. 그 의미를 이렇게 원래는 의미가 그런데 거기 왔는데 성이 전부 다 무너졌다. 성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갔어요. 근데 인조 임금이 그 벽암각성에게 아주 그 의발을 하사했어요. 의발은 밥그릇하고 승려들의 밥그릇 바루하고 가사 그게 최고예요. 그거를 하사를 했어요. 이 밥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한테. 근데 우리 요즘에 밥그릇을 마구잡이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 질서가 깨졌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밥을 드시든 안 드시든 떠났죠. 그렇잖아요. 아버님 밥그릇을 드시든 안 드시든 관계없어요. 떠났어요. 순서가 있어요. 밥을 불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순서가 있었다고. 질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공깃밥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질서가 없다고. 밥그릇이 왜 중요한가? 승려들은 법을 자기 제자한테 법을 전할 때 그 바루를 줘요. 이 주인 이 밥그릇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밥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 에너지를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밥그릇이. 여러분들 밥그릇을 천시하면 안 돼요. 자기를 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밥그릇을 굉장히 존중했다. 생명 에너지를 담아내는 그릇이 밥그릇이다. 근데 밥그릇 가지고 이제 너무 그거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뭘 해요? 찻잔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찻잔을. 거기 오합바루. 밥그릇이 원래 5개예요. 밥 담고, 국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찬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담고요. 그 이제, 보통 요즘엔 4개를 써요. 절에, 큰 절에 가면은.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찻잔이에요, 찻잔. 반드시 차를 나중에 마셨어요. 오합바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를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가사, 옷 한 벌을 이렇게 하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국보가 돼가지고 구례함사에 있어요. 여러분들 구례함사에 가면 그런 것도 남한산에서 왔으면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또 벽안각성 대사비가 아주 그 어마어마하게 큰 7자짜리의 큰 대비가 있어요. 벽안각성 대사. 이분이 봉은사에 계시다가 이제 또 봉은사하고도 관련. 봉은사에 가도 벽안각성 대사 비가 있어요. 구례함사에도 큰 비가 있다. 바로 여기에 주석했던 그 제일 좌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불교가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 다음에 그 정권의 그 사람들을 상대한 게 아니고 국가를 상대했고 민족의 어떤 그 국난을 상대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이런 호국 정신을 가지고 그걸 270년 동안 이렇게 존속해 오면서 남한산성을 관리 운영 주체였다. 그래서 이 관리 운영 주체가 남한산성 의승 방번 변통 절목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1894년 갑오경장이에요.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좀 개혁하고 바꾸면서 승려들이 이 산성 관리에 손을 띄게 됐고요. 그래서 손을 띄었는데 그대로 사찰은 유지가 됐는데 이제 일제가 190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을사늑약이라는 게 뭡니까? 병권, 병사들, 애교권 이 두 개가 먼저 넘어간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려면 제일 먼저 애교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그 두 가지예요. 두 개가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1905년에 이미 다 넘어갔어요. 그것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한국어를 강하게 하고 에세 침략에 대한 저항이 누가 하는가? 이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는 남한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구역이 있었잖아요. 1000세대가 살면서 구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세가 침략해 오면은 싸우라 하는 것을 임금님으로부터 수시로 들었잖아요. 그 남한산성 사람들은 쇄도가들이었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임금님을 뵐 수 있잖아요. 용안을 뵀잖아요. 임금님 용안을 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그 자부심이잖아요. 임금님을 만났으니까 어지간한 벼슬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 바깥의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처럼 취급하고요. 지들만 잘났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선민의식이 강했죠. 이런 사람들이 일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그거 인정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저항의식을 갖던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1905년에 병권을 뺐고 애국권을 뺐고 1907년 8월 1일 날 일본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절에다가 절은 그 1km씩 그 간격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기 하약 군포라고 하는데 하약 무기 초소예요. 그걸 전부 다 모으게 했어요. 모으게 해가지고 1907년 8월 1일 날 동시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절이 9개가 다 날아간 거예요. 9개가 다 날아가고 장경사만이 저 골짜기에 들어있다 보니까 일부가 남았어요. 근데 다 파괴한 걸로 이제 보고는 됐고요. 장경사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어요. 지금도 충청도 맞아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 그건 알고 있네. 충청도 절이라고 하는 거. 충청도 절이 맞아요. 장경사가 이제 그 명맥을 유지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건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파가 됐고 그래서 선효 스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인데 이분의 안목으로 그래도 이렇게 전부 다 저 주련 현판 하나하나도요 아주 상당한 수준의 것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분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초 선생 글씨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이거 여초 김응현 선생님 그런 글씨인데 완홍 좌완이라 그랬어요. 자가 완홍인데 완홍. 그때 이 오른손을 좀 다치셨어요. 교통사고 한참 동안.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쓰신 아주 글씨인데 왼손 글씨가 오히려 오른손 글씨보다도 잘 쓰신 거예요. 그러네요. 옹. 예, 옹. 늙은이 옹자요. 완옹이라고도 쓰십니다. 네. 왼자자, 팔환자. 그래서 왼쪽 손으로, 왼쪽 팔로 쓰셨다. 좌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여천 선생님이 이제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 손이 좀 불편해서 이 좌수로 글을 썼는데, 이건 이제 오천 선생님의 아주 노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좌완이네. 예, 예, 그렇죠. 예. 자완이네. 예. 예. 글씨가 참 좋네요. 예. 예. 우리 또 역시 서해 대가 우리 홍 교수님 오시니까 전 자완까지는 못 봤는데 글씨가 특이하고 독특해서 좋다고 했는데 자완이라는 걸 또 오늘 새롭게 또 봤습니다. 특이하잖아요. 아주 노년의 작품이에요. 그래 이제 이런